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오늘부터 자료 해석, 민경채랑 7급 필세 자료 해석을 풀어낼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상황 판단을 다 풀었죠. 13년부터 21년까지 민경채랑 7급 필세 다 풀어냈는데 어, 올해는 자료 해석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시작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백신 문항 먼저 다루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풀 겁니다. 7급 피셋이 작년에 첫 시행이 됐습니다. 7급 피셋도 민경채랑 똑같이 25문항이고요. 20년에는 이 모의평가라고 해서 샘플 문항이 공개됐었어요. 작년에 시험을 딱 열어보니까 25개 중 15개가 민경채랑 겹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민경채 기준으로 풀어내고 7급에서만 나온 10문항을 이번 주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35문항이 올라가는 거고요. 민경채 2020년이랑 7급 모의평가는 겹치질 않아서 따로 다룰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순서대로 2019년까지 풀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진행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상황 판단을 거의 13년부터 다 다뤄서 270문항 정도 될 거예요. 올려놔서 이 자료 해석 양이 적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110문항이면 사실 충분하거든요. 문제집 한 권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딱 한 달입니다. 잘 따라오셔가지고 완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저는 상황 판단 제 거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문제풀이 방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스킬적인 거를 추구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가장 큰 이유는 이거를 실전에서 시험장에서 그 긴박한 와중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큰 관건인데 저는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분수 비교법이나 이런 거에 되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빠르게 계산하는 데 주력을 했거든요. 물론 그런 스킬적인 거를 알면은 좋죠.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20몇 년 동안 곱셈하고 나눗셈하고 그런 본인만의 방식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무의식을 스킬을 배워 가지고 극복하는 거,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풀이하는 게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가 그 수감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킬적인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밋밋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자료 해석을 손대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던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제 강의를 보고 조금 용기를 얻고 실력 향상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자료 해석은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계산을 안 할까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자료 해석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깨는데 저는 좀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짧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1 번부터 풀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상황 판단은 좀 2013년, 14년을 되게 작게 화면을 보여 드려서 불편을 드렸는데 자료 해석은 엄청 크게 모바일에서도 보기 편하게끔 확대해 가지고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다음표는 21년 17개. 자료 해석은 숫자에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됐고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표랑 단위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지역별 도시 재생 사업비, 지역별 단위는 억 원이구나. 보기 부산보다 사업비가 많은 지역은 8개다. 먼저 볼게요. 부산이 240이죠. 사업비가 많은 지역 240보다 높은 거 빨리빨리 찾습니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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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체크 쭉쭉 하고요. 여기도 체크하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맞고요. 자, 그럼 기억 안 들어가 있는 거 다 지워줍시다. 어쨌든 니은 디귿 둘 다 봐야 되네요. 자, 니은 볼게요. 사업비 상위 2개 지역의 사업비 합은요. 하위 4개 지역의 사업비 합의 2배 이상이다. 결국에 그냥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자, 가장 큰 거 앞자리만 일단 봅니다. 제가 이런 소소한 팁들 알려드릴게요. 앞자리만 먼저 보세요. 420, 440. 상위 2개니까 얘네 2개죠. 더하면 860입니다. 그죠? 그 다음 하위 4개 지역 찾으면 되겠습니다. 한 자리 이내에 0 있고 두 자리 이내에 80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자리가 다 이제 1인데 그 중에 작은 거는 120, 120 두 마리가 있네요.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 200이고요. 밑에 120 더하면 320입니다. 2배 하면은 640밖에 안 되죠. 당연히 2배 이상이 되겠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까지 봐야겠네요.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인 지역은 2개다. 자, 그러면요. 이미 상위 2개가 440이랑 420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놨죠.
그 다음 숫자를 찾아보면은 이제 360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가 3600에서 3600 초과죠, 초과. 예. 4200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어쨌든 더하기를 하긴 할 건데 3600이 초과하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파란색으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여기 두 개 더하면 400, 600, 680.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더할게요. 320이죠. 그러니까 저는 0으로 맞춰주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680이랑 320 더하면은 바로 1000이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80이니까 2가 필요하네. 근데 밑에 두 놈을 더해보니까 10짜리가 2가 나오네. 그럼 얘네를 먼저 더해주고 더해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1000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찬가지잖아요. 120, 420 더하면 540이죠. 거기에 360 더하면 되죠. 540에 360 더하면 1900이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니까 100단위만 먼저 좀 더해주고 싶어졌습니다. 3, 하나, 둘, 셋, 넷. 4개죠? 그러면은 1200이고요. 2, 1, 3이네. 4네. 7이죠. 그럼 두 개 더하면은 1900이잖아요. 10단위 빼도. 그럼 1900, 1900 더하면 벌써 3800이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겁니다. 뭐 처음부터 100단위 먼저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저는 이 문제에서 이렇게 10단위들 맞춰가지고 더해주는 거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2번입니다. 다음 표는 전분기 대비 2분기의 권역별 지역 경제 동향을 부문별로 정리한 자료다. 보고서의 내용이 표와 부합하지 않은 부분은 얘랑 얘를 이제 비교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당구장 표시 주석들 잘 보셔야 되고요. 증가, 보합, 감소로만 구분이 됩니다. 부문들 이렇게 나와 있고 권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제조업 생산은 수도권과 충청, 호남권, 대경권 이 4개가 증가고요. 위에 보시면은 요거 4개 증가한 거 맞아요. 동남권, 강원권이 보합 맞고 제주권이 감소했다. 서비스는요. 제주가 증가고 서비스 어딨죠? 예, 여기 제주 증가, 동남, 호남 감소 맞고 나머지는 보합 맞고요. 소비는 수도권이 증가 맞고 동남권이 감소 나머지는 보합 맞고 설비 투자 수도, 충청, 호남, 대경권 수도, 충청, 호남, 대경 증가 맞고 나머지는 보합이다. 건설 투자는 동남권만 증가고 그다음에 수출은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증가다. 여기 보합 있잖아요. 예, 수출이 잘못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입니다.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돼요, 요거. 표는 14에서 18년 독립유공자 포상 인원이고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독립유공자 포상 인원이고 단위는 명이고요. 연도가 나와 있고 훈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이 건국 훈장 안에 이 세 마리가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얘네를 다 더해 보면은 여기 있는 266이 나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지워 볼게요. 자,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괄호 안은 포상 인원 중 여성 포상 인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여성 건국 훈장 포상 인원은 매년 증가한다. 그냥 이쪽 보기만 하면 되죠. 2, 3, 4, 8, 11 증가하는 거 맞고요. 기억 안 들어간 거 제거합니다. 어쨌든 니은, 디귿, 리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저는 리을이 두 개니까 리을 먼저 볼 겁니다. 건국 포장 포상 인원 중 여성 비율이 가장 낮은 해에는 이 해에는 대통령 표창 포상 인원 중 여성 비율도 가장 낮다. 이 건국 포상을 보고 그거를 기반으로 대통령 표창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비율이 가장 낮은 거는 뭘까요? 저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이 30분의 2, 74분의 5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분자를 1로 만들어 줘 버리는 겁니다. 즉, 이 왼쪽에 있는 숫자를 2로 나눠주고 15에다가 5를 곱하면은 75가 나오죠. 그러면 15보다 작을 겁니다. 얘는 18이고요. 얘 43. 얘가 비율이 제일 작네요. 그냥 봐도. 네, 어쨌든 2017년인데, 그러면 이때를 기준으로 요거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반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37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나눠보면요. 6, 7에 41이니까 얘는 7. 몇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도 110을 11로 나누면 10이잖아요. 근데 걔보다 커요. 그러면은 37분의 1에 비하면 택도 없이 크죠. 얘도
37분의 1보다는 크고 얘도 마찬가지로 37분의 1보다는 클 겁니다. 왜? 40에다 4 곱하면 160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리을 맞고요. 그러면은 니은은 이제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죠? 이제 디귿만 판별해서 끝내면 됩니다. 남성 애국장 포상 인원과 남성 애족장 포상 인원의 차이가 가장 큰 해는 2015년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요. 뭐 한 60, 얘 두 개 뺀 다음에 괄호 거를 빼주면 되잖아요. 여성 인원은 제외니까. 64에다가 3 빼면 되겠네요. 61입니다. 나머지 것들 보면요. 뭐 다 크게 차이가 나요. 17년 정도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8을 미리 빼면은 이제 100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얘에다 61 더하면은 104란 말이죠. 예. 그래서 얘가 더 크다. 2015년이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 니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매년 건국 훈장 포상 여기죠? 여기 보면 되는데 인원은 전체 포상 인원의 절반 이상이다. 얘의 절반 이상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 그대로 전체를 2로 나눠서 그거랑 비교해도 상관없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40을 반으로 나누면 이제 170.5인데 요거보다 얘가 크잖아요.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건국 훈장에다가 2를 곱해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식을 굳이 써주면은 전체를 2로 나눴을 때 이 건국 훈장 얘가 이상이냐 이거잖아요. 그 말은 즉슨 이거를 여기 오른쪽에다 곱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건국 훈장에다가 2를 곱했을 때 전체보다 크거나 같냐 이거를 봐주면 되는 겁니다. 쭉 다 보시면 큰데 2018년 보면요 얘에다가 2배로 곱하면 3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보다 작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다음 4번 다음 표는 2020년 갑국 관세청의 민원 상담 현황에 관한 자료고 그림은 상담 내용 A, B의 민원인별 상담 건수 구성비를 나타낸 자료다. A, B를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표를 보면요 건수가 있고요 상담 내용이랑 민원인이 나와 있고 합계가 있습니다. 합계. 그 다음에 그림은 A와 B의 민원인별 상담 건수 구성비입니다. 이거를 볼 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5나 10 단위로 떨어지는 애들을 먼저 구합니다. 어쨌든 퍼센티지잖아요. 비율이 이렇게 얘도 공교롭게 둘 다 기타가 10, 20으로 딱딱 떨어지죠. 얘네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기타가 지금 10%를 차지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10을 곱하면은 100%, 즉 전체가 나오잖아요. 전체 건수가. 그게 A 전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기타가 차지하는 이 비율이 21%니까 한 5 정도를 곱해주면은 이 전체 B가 나올 겁니다. 그 관계를 보는 거예요. A를 먼저 살펴볼게요. 수입, 사전 검증, 환급 이렇게 있습니다. 기타만 볼 거예요. 지금 기타. 합계랑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수입, 그 다음에 사전 검증, 그 다음에 환급 이렇게 세 마리를 볼 건데 자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한 6천 정도 나와야 되죠. 훨씬 크고 3586에다 10 곱하면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 환급에다 10 곱하면은 100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사전 검증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화물이랑 환급만 또 비교해주면 됩니다. 5를 곱했을 때 전체가 나오냐는 거거든요. 얘네 두 개만 보면 되죠. 당연히 화물에 여기에다 5를 곱하면 한 요 정도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5 곱하면 500밖에 안 돼서 택도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화물 2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 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성비가 5나 10 단위로 떨어지는 거를 찾아서 곱해주면 좀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실전에서 한 30초 정도면 풀 수 있겠죠. 네, 마지막 5번입니다. 다음 표는 갑 잡지가 발표한 세계의 스포츠 구단 중 가치액 기준 상위 10개 구단에 관한 자료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20년 기준이고요. 단위는 억 달러입니다. 순위 나와 있고 구단 종목 가치액이 나와 있고요. 괄호는 2019년도 즉 전년도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2020년 상위 10개 스포츠 구단 중 전년보다 순위가 상승한 구단 순위 보려면 여기 보면 됩니다. 순위가 하락한 구단보다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이 19년이고 왼쪽이 20년이에요. 얘는 변동 없고 얘는 순위가 올라갔죠. 오른 거 동그라미 치고 떨어진 거 X 칠게요. 얘도 올라갔고요. 올라갔고 떨어졌고 보합 그 다음에 떨어졌고 올라갔고 얘는 떨어졌습니다.
올라간 애 4마리, 떨어진 애 3마리 이렇게 돼서 상승한 구단이 더 많다. 예, 기억 맞고요. 기억 안 들어가 있는 거 제낍니다. 니은 미식축구 구단의 가치액의 합, 예, 가치액이고 이 미식축구들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농구 구단의 가치액의 합보다 크다고 되어 있죠. 농구는 여기 3마리 몰려 있습니다. 미식축구 더하면요. 58에 40 더하면 98이고요. 2 더해주면은 100, 그 다음에 37에서 2를 빼주면 되죠. 35를 더해주면은 135가 나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98까지 계산했잖아요. 거기에 37 바로 더하면은 뭔가 귀찮으니까 2를 먼저 더해줘서 100 먼저 만들고 이 빼준 35를 또 더해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기 싫으면은 다 더하시면 돼요. 저는 뭔가 0을 맞춰주는 게 계속 편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구 더하면은 40 다 더하면 120이고요. 여기는 9, 11에서 131이 됩니다. 미식 축구가 더 커요. 니은도 맞고요. 그럼 니은 안 들어간 2번 제끼고요. 리을은 결국에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디귿만 보면 돼요. 전년 대비 가치액 상승률이 가장 큰 구단의 종목은 미식축구다. 가치액 상승률, 즉 상승률이라고 하면은 2020년 값을 2019년으로 뺀 다음에 2019로 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상승률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100까지 곱해주면 완벽한 건데, 뭐 어쨌든 이거를 보자고요. 파란색으로 좀 계산을 해볼까요? 뭐 상승률 0인 애들 다 빼버리고요. 39분의 6이고, 그 다음에 얘는 36분의 8. 두 개를 비교하면 이제 D가 더 큰 거죠. 분모는 더 작은데 분자는 더 크니까. 그 다음에 얘는 33분의 9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2가 더 큰 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감소했죠? 감소했고 39분의 2 얘도 얘랑 비교하면은 안 되고 얘도 그렇고요. 얘는 심지어 감소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2가 가장 큰 놈이 되는 거고요. 종목은 미식축구가 아니라 농구다.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나왔지만 리을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분홍색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9년이 20년보다 이제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단 가치액을 요거를 이제 다 더하고 여기도 괄호 있는 거 다 더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이만 계산을 해줄 겁니다. 차이만. 0이고 0이고 얘는 이제 구단 가치액이 전년보다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6이라고 써주는 거고요. 여기 플러스 8, 여기도 플러스 9, 얘는 이제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3,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6,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 지금 써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플러스가 훨씬 더 값이 크단 말이죠. 네, 그래서 20년보다 크다가 아니죠. 20년이 더 큽니다. 예, 그래서 리을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리을 풀이만 봐도 왼쪽 오른쪽을 다 더해서 일일이 비교를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푸는 게 훨씬 간단하겠죠. 남은 115문제도 이런 식으로 소소한 팁들,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정답률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소한 팁들을 위주로 알려드리면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